없는 남자 최시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복장이 불량합니다. 슬리퍼 신고 무대 올라오기 처음인 것 같은데 넘어져서 다리 엄지발가락 쪽을 다쳤는데 신발을 신으면 계속 쓸리다 보니까 계속 덧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당분간 좀 신발 운동화를 신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왔습니다. 미리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입으러 온 거 아닙니다. 네. 조금 전에 강의하고 간 헌실 본부장이 제 개인적으로는 처형입니다. 네. 저희 보고 부러워서 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처형이 더 부러워요. 본인은 아직 13억 5천만 원이 남아 있는데 저는 이제 10억밖에 안 남았습니다. 작년에 크라마스타를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프로모션 3억을 받았습니다. 기분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처음 들어왔는데 공이 빵빵빵빵빵 계속 제 두 눈으로 몇 번을 확인했던 것 같아요. 평생에 그렇게 목돈이 한꺼번에 들어온 적이 없는데 지금 얼마 있을까요, 통장에? 그래서 절실히 느꼈습니다. 프로모션은 잠시의 기쁨일 뿐 후원과 직급수당은 평생의 기쁨이다. 그러면 어디에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까? 네, 그래서 아까 헌실 본부장님이 시스템 소득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우리 복권 당첨되신 분들 노후가 별로 안 좋게 마감한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프로모션은 일시적일 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시스템 소득인 것 같습니다. 저는 운 좋게 애터미 사업을 와이프를 통해서 만나게 되었고 아까 소개받았듯이 마누라 잘난 남자로 부산에서는 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정말 그렇게 운이 좋게 젊은 나이에 만나다 보니 지금 연봉 4억 이상 크라운 리더스 클럽에 들어와 있고 이것은 제 능력이 아닌 운이자 애터미의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은요. 여러분들도 다 똑같이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제가 크라마스타지만 이 방에 계신 분들 나중에 모두가 다 어떻게 되어 있다? 크라마스타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 과정을 쫓아오듯이 저도 과정을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가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 그래서 그 중에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것이고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어떻게? 저와 다 상황이 똑같을 수 없습니다. 맞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냥 먼저 해봤던 사람이니까 저 중에 이 부분은 꼭 내가 챙겨야 되겠구나. 내 것으로 가져야 되겠구나. 이런 벤치마킹을 한다라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 이야기는 예전에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 과정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그렇게 이야기식으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는 애터미 사업을 하기 전에는 이렇게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왼쪽의 사진이 제가 직장 다닐 때 30대 초반의 사진이었고요. 우측의 사진이 이제 다니기 싫었던 직장을 그만두고 애터미를 하면서 40대 초반의 사진입니다. 30대 초반이 나아요? 40대 초반이 나은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지구가 멸망해서 눈 뜨고 일어나 보니까 남자가 저 둘밖에 없더라. 왼쪽 고르시겠습니까? 오른쪽 고르시겠습니까? 자, 팁이 하나 있습니다. 팁이. 애터미 앱솔루트 화장품 잘 쓰십시오. 이렇게 10년을 써왔더니 10년의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참 우리 앱솔루트 화장품이 저를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팁은 뭐다?
앱솔루트 화장품 열심히 바르셔라. 그러면서 나는 가오가 있는데 명품만 쓴다. 그러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얼굴에 또 바르라고 권하지 않겠습니다. 우선 시험 해봐야 되잖아요. 네, 엉덩이랑 발에 발라보시고 엉덩이가 좋아지는지 얼굴이 좋아지는지 확인하시고 또 바르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얼굴이 밝게 보이고 또 환하게 웃고 있는 이유는 그것인 것 같아요. 저 직장 생활할 때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도 나이 부근이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 계시겠죠. 그리고 오늘 이렇게 휴일에 나왔다라면 평일에는 또 나만의 직장 생활을 하다가 또 오신 분이 있습니다. 아마 저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직장인의 꿈이 뭘까요? 직장인의 꿈. 직장 안 다니는 게 꿈입니다. 그렇게 애터미를 통해서 정말 제 꿈을 이뤘습니다. 직장에 사직서를 던지고 정말 나만의 사업에, 그리고 생각보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소득이 들어오다 보니 이렇게 환하게 웃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월에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가 따박따박 통장에 들어오면 표정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애터미라는 도구 때문에 저렇게 활짝 웃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좋은 애터미를 제가 가져온 것이 아니고요. 제 아내가 가져왔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요, 그 당시 저희가 애터미를 만날 때 제 아내의 사진입니다. 유방암 환자였고요. 상기에서 말기로 진행 중이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사진은요, 서울에 있는 아산병원에서 치료를 했는데 처음 병원에 갔을 때 종양이, 가슴 속에 있는 암 종양이 너무 크다라고 해서 먼저 항암을 통해서 종양의 크기를 줄이고, 그리고 줄어든 종양을 떼내는 수술을 했고요. 그리고 방사선 치료를 하면서 집에서 요양을 할 때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처음 애터미를 접했을 때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없는 상태였는데, 이렇게 집에 중증 환자가 한 명 있다 보니 주변에서 많이도 도와주시고 선물도 주시고 하더라고요. 그때 기적처럼 애터미의 제품이 하나 날아왔습니다. 천연 폼클렌징이라면서 이거 써봐라라면서 폼클렌징 하나를 선물 받았어요. 그분이 저의 지금 바로 위에 계시는 스폰서님이십니다. 진짜 복 받으신 분이에요. 이브닝 세트도 아니고 폼클렌징 하나로 파트너를 잡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제 아내는 이 폼클렌징을 써보고 너무 좋다 보니까 여성분들 다 똑같잖아요. 여성 남성 가리지 않고 이 3M사를 예를 들어서 써봤는데 좋다. 그러면 3M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또 다른 제품도 쓰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 아내는 폼클렌징을 써보고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애터미라는 메이커의 제품을 이거 괜찮네 하면서 신뢰하고 만족하면서 카탈로그를 보고는 어차피 써야 되는 샴푸, 린스, 폼클렌징, 디클렌징, 치약, 칫솔 등등을 어차피 써야 될 것을 다른 곳에서 쓰지 않고 어디로? 애터미의 제품을 쓰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쓰던 생필품을 쓰고 있는 도중에 제 아내에게 어느 날 통장으로 입금이 된 거예요. 애터미 후원하면서 그 당시 약 7만 5천 원이라는 돈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제 아내는 깜짝 놀랐던 거예요. 이 돈이 왜 들어오지? 이유를 몰랐던 겁니다. 왜? 지금까지 저희가 살아오는 생활의 패턴은 여러분들과 똑같이 필요한 거 마트에 가서 구매했고요. 필요한 거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뭐가 없었다? 현금 캐시백이 되어 돌아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애터미도 뭐 했습니까? 내가 필요에 의해서 어차피 썼을 뿐인데 무엇이 들어왔다? 캐시백이 그것도 현금으로 통장으로 입금되어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는 그걸 보고는 궁금했던 겁니다. 만약에 암 환자가 아니었다라면 나가 놀기 바빠서 별로 안 궁금했을 건데 머리가 저 상태다 보니 밖에 나가질 못하는데 계속 통장에 돈이 들어온 것을 집에 혼자 있다 보니 더 고민을 많이 했는가 봐요. 그러고는
도저히 궁금해서 못 견디겠다라면서 알아보러 갑니다. 하필이면 그때 정말 운이 좋게 강의를 하셨던 분이 이덕우 임페리얼이었어요. 그리고 아까와 같은 사업 설명을 듣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제게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애터미 사업 해봐야 되겠다고. 저는 그 당시 솔직히 애터미가 뭔지 몰랐습니다. 생필품 사 쓰는 거 아내가 알아서 사 쓰겠지 하고 전혀 몰랐는데 애터미 사업 해봐야 되겠다길래 그래 그게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제 아내 정말 쿨해요. 아주 간단하게 세 글자를 요약해서 답을 줍니다. 다단계. 그 세 글자를 듣는 남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었고 항암이 이제는 뇌까지 이상하게 만들었나? 그런 생각까지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정상적인 남편이라면 다단계 한다라는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다리 몽둥이를 부수든 어떻게 해서든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 누구보다도 심하게 말렸고요. 말리는 걸 떠나서 방해까지 했습니다. 차 키도 뺏었고요. 결혼할 때 줬던 제 월급 통장도 전부 다 뺏었습니다. 왜? 엉뚱한 데 다 쓸까 봐. 그렇게 부부가 어떻게 본인은 해봐야 되겠다. 저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뭐가 달라졌습니까? 사상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사상이 달라지면 부부끼리 눈만 마주치면 뭘 할까요? 싸웠습니다.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정말 저 이혼까지 하는 줄 알았어요. 뭐 때문에? 다단계 때문에. 그렇게 저희 부부 싸움이 너무 격렬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만날 때마다 싸우니까 이거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제 아내도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애터미 사업도 만만치 않은데 남편까지 너무 심하게 그러다 보니 그래서 제 아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냐면요. 무조건 반대할 생각만 하지 말고 한번 들어보고 들어는 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반대를 하든지 말든지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남편분들 안 들어줘. 그걸 또 똑같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지식이 전부 다 있냐. 근데 저는 운이 좋게 이혼할까 봐 겁이 나서 알겠다. 그러면 내가 안 될 이유 반드시 찾아줄 테니까 그 이유를 내가 명확하게 이야기해주면 두 번 다시 애터미 애자 말도 꺼내지 말아라면서 그래서 저도 생전 써본 적이 없던 회사의 월차를 내고 원데이 세미나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한 번 들을 거 원데이까지 가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박미영 단장님이 저를 제일 앞자리에 꼽아버리더라고요. 빼도 박도 못하게.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정확하게 안 해야 될 이유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들었습니다. 들어야 안 될 이유를 찾을 수 있잖아요. 정말 듣는데 그 누구보다도 부정적인 시각으로 안 될 이유만을 찾으면서 들었습니다. 정말 제 자세가 어땠냐면요. 앉아서 다리 딱 꼬고요. 의자 뒤로 탁 눕혀가 어떻게 팔짱 탁 끼고 떠들 테면 한번 떠들어 봐라. 안 될 이유 꼭 찾아줄게라면서 그 누구보다도 부정적인 시각으로 안 될 이유만을 찾으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다친 발로 스레파까지 신으면서 죄송해요. 네, 신으면서 이 자리에 왜 서 있을까요? 네, 안 될 이유만을 찾으면서 들었는데요. 안 될 이유를 찾기는커녕 야, 안 하면 바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안 하더라도 소비는 애터미에서 해야 되겠네. 적어도 소비자는 돼야 되겠네. 소비자라도 안 하면 이거는 바보 천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저는 남자라니까 단순합니다. 투입 대비 들어오는 게 적느냐 맞느냐 싸움이에요. 우리는 마트 가도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는데 일단 애터미는 들어오잖아요. 어차피 쓰는 거. 그러면 이왕이면 내가 소비를 해야 된다면 들어오는 소비를 해야 될까요? 나가는 소비를 해야 될까요? 들어오는 소비. 두 번째는요. 회원가입비, 월간 유지비가 아무것도 없답니다. 그런데 내가 소비하면 수당이 들어오고 나와 같은 소비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빨리 더 많이 들어온대요. 그러면 투자할 것은 없는데 뭐 할 것만 있다?
들어올림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하면 바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그 세미나를 듣고 제 아내에게 애터미 사업을 한번 해보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인생을 탁 뒤돌아봤을 때 가장 잘했던 때가 그때였던 것 같아요. 제 아내 보고 애터미 사업을 해보라 하면서 허락을 했고 저는 계속해서 가장으로서 직장 생활을 한 그 선택이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행동인 것 같습니다. 네, 그때도 참 남자라서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혹시 안 될 수도 있으니 직장은 그만 안 뒀던 거예요. 그게 맞는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 아내는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물론 처음부터 제 아내 사업이 잘 됐던 거 아닙니다. 나가서 사업을 한다라고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이제 새로운 일을 찾으니까 정말 열심히 하는데 소득은 쥐꼬리만 해요. 그러면서 본인은 사업한다고 설거지는 이만큼씩 쌓여 있고요. 막 하면 전화 와요. 회사로 애 좀 픽업해 가라고 빨리 마치고. 그런데 돈은 쥐꼬리만큼 들어와요. 그런 제 와이프 보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좋은 소리가 나갈까요? 안 좋은 소리가 나갈까요? 안 좋은 소리가 나가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이런 말 수도 없이 했던 것 같습니다. 돈도 안 되는 거 때려치우고 집안 살림이나 잘하고 애나 잘 키우라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한테 제 귀에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제 아내 보고도 이런 말도 해요. 제 아내가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 일본 유학도 갔다 온 사람이 다단계에 미쳐서 치약, 칫솔 팔러 다니더라. 우리 회사 직원의 아내를 만나서 치약, 칫솔 팔고 다니는 걸 제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도 기분 안 좋고 와이프도 그 소리 듣는데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그러면서 차 안에서 울고 들어오는 모습도 몇 번이고 목격을 했었습니다. 게다가 집에 들어와서 때리치하라 소리까지 하고요. 저는 그때 제 아내가 그만둘 줄 알았어요. 만약에 그때 그만뒀더라면 저는 아까 어떤 사진으로 살고 있다? 그런 사진으로 살고 있었을 건데 제 아내는 뭔지 모르겠지만 애터미가 된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나타난 선택의 결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더니 이런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느 순간 제 월급의 2배나 되는 수당을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저한테 받아왔던 서러움을 한풀이라도 하듯 한마디 합니다. 네 월급, 네 용돈 해랍니다. 제가 그때 들었을 때 첫 번째는요, 정말 자존심 상했어요. 두 번째는요, 자존심 상하면 잠시 정말 기분 좋더라고요. 제가 아마 회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그때처럼 당당하게 다녔던 시절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를 테면 잘라봐라. 나에게는 내 아내가 있다. 정말 그렇게 떳떳하게 다니고 월급날만 되면 부하 직원에게 상사에게 오늘 제가 쏩니다. 갑시다. 이러면서 정말 그때 멋있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제 아내의 소득이 점점 늘어나더니 이제는 제 소득이 거의 필요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제게 한마디 합니다. 돈도 안 되는 직장 때려치우고 애터미 사업이나 같이 하자라고. 그래서 정말 잘 다니는 직장, 호기롭게 사직서를 던지고 이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과거를 쭉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 믿음과 확신을 스스로 가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아내가 만약에 그때 포기를 했더라면, 주변에서 안 돼 라는 소리에 내가 내 목표를, 내 꿈을 포기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도 평생 똑같이 월급쟁이로 평범하게 살아가야 됐을 겁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애텀에서 본인이 스스로 뭘 봤습니까? 비전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손가락질하고 남편도 때리치라고 하는데도 뭘 하지 않았다? 포기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애터미를 보러 오셨으면요, 주변에서 해보자 해서 끌려가시지 마세요. 누구 겁니까? 누구 미래입니까? 내 거예요. 전부 다 내 거예요. 7만 원을 벌든 1,000만 원을 벌든 월 1억을 벌든 전부 내 몫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구한테? 주변 지인이나 모시고 온 사람한테 맡기지 말고 누가 확신을 보셔라? 내가 확신을 보셔라. 자, 이곳에 계신 분들 제 아내 보셨잖아요. 암 환자였고요, 평범한 가정주부였고요, 머리카락도 없어서 뭐 쓰고 다녔다? 가발 쓰고 다녔었습니다. 그런 사람도 해낼 수 있고요, 그런 사람도 성공해낼 수 있다라면 누가 해낼 수 있는 겁니까? 모두가 다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애터미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요, 뭐다? 누구나 해낼 수 있는 사업인데 무엇이 없으니 조금만 힘들어도 포기해버린다? 나의 믿음과 확신이 없으니 조금만 힘이 들고 허들이 오면 뭐 해버린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애터미는요, 무궁무진하게 성장할 동력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전 세계 업계 1인 아메이 80년 역사 속에 아직도 글로벌 네트워크 마케팅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애터미가 쫓아가면서 이미 전 세계에 다 포진된 아메이와는 달리 애터미는 계속해서 나라를 오픈시켜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많은 만일런칭한 제품의 아메이에 대비해서 애터미는 아직도 4,500가지밖에 제품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전 세계 인류와 계속 늘어날 제품 수량을 본다라면 어때요? 성장 동력은 이 방에 계신 분들 모두가 상한선까지 갈 수 있는 동력은 충분히 남아있다는 거죠. 근데 무엇이 문제다? 내 마음이 문제인 겁니다. 내 아이가 정말 애터미라는 도구를, 내 미래를, 내 노후를, 내 자녀를 위해서 해야 될 가치를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스스로 찾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찾는 첫 번째가 다음 주 금요일에 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석세스 아카데미를 꼭 가보십시오. 오늘 오셨다고 이것으로 알고 끝내시지 마시고 어떻게? 본사가 진행하는 큰 세미나를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 내가 능력만 된다라면 해외 어학연수 아니면 해외에서 학업시키고 싶으세요? 안 시키고 싶으세요? 당연히 시키고 싶잖아요. 좋은 교육 환경에서 더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고 오게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글로벌로 나가게 하고 싶습니까? 더 큰 세상, 더 넓게 보라고. 본인의 능력을 더 키우라고, 큰 걸 보고. 그처럼 여러분들도 오늘 만약에 들어보고 괜찮다라고 판단이 되면요, 오늘 이 이야기만 가지고 사업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작습니다. 무대가 작아요. 이왕 내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나 긍정적인 신호가 오셨다라면 어디 가셔라? 다음 주 금요일 석세스 아카데미 직접 가셔서 내가 직접 보고 느끼고 하셔서 무엇을 가지라? 믿음과 확신이 든다라면, 나 스스로 믿음과 확신이 든다라면 꼭 가져가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가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첫 번째는요, 정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온 것이 지금의 우리 자리를, 지금의 이 자리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나가서 만나고 가보자고 설명하고 이것을 무한 반복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젊은 나이에 크라운까지 가 있다 보니 어떻게 그렇게 빨리 갔어요? 라고. 저 빨리 안 왔습니다. 10년 넘게 했어요. 10년 넘게 어디에 삶을 투자를 했다? 시간을 애터미에 투자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결국 제가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이 자리에까지 오다 보니 성공의 왕도는 없어요. 애터미를 빠르게 가겠다? 물론 여러분들이 저보다 능력이 뛰어나시니까 빨리 가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더라고요. 나의 행동이, 실천하는 행동이
빠르게 가게 만듭니다. 그 성공하는 실천의 행동이 뭐냐? 나가서 직접 만나서 그분에게 애터미를 정보를 전달하고 그리고 가서 들어보라고 초대하고 이것을 그냥 무작정 무한반복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나가시면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애터미 사업 하자라면요. 바로 애터미 사업 잘 안 합니다. 왜? 내 말을 잘 안 들어줘요. 내 주변 지인들은. 저 지금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이거 마치고 부산을 내려가야 되는데 부모님을 태우고 내려가야 돼요. 그럼 전 4시간 동안 부모님께 무슨 이야기를 들어야 될까요? 네? 살면서 어째라 저째라 하는 잔소리를 듣게 되겠죠. 자, 그런데 부모님은 제게 잘 되라고 하는 소리일까요? 잘못 되라고 하는 소리일까요? 잘 되라고 하는 소리인데 저는 뭘로 듣는다? 그래서 내가 주변 지인들에게 하면 그 사람들이 바로바로 사업자로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딱 뭐냐? 나가서 만나고 애터미란 것이 있는데 같이 가보자고 어떻게든 수민지를 먹여서라도 얻고라도 데려올 수 있는 초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초대를. 애터미 사업에서 가장 빠른 방법은요. 나에게 스스로 움직이는 파트너가 나오는 것이 가장 빠르게 성공합니다. 그러려면 그런 파트너가 나오려면 스스로 움직이는 리더가 나오려면 내가 떠들어서 설명한다고 그 사람이 리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러니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어떻게든 그분이 와서 직접 듣고 스스로 비전을 보고 본인이 확신을 가지고 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전화로 해야 됩니까? 나가서 직접 만나야 됩니까? 나가서 직접 만나야 수면제라도 먹일 수 있잖아요. 결국 애터미 사업의 왕도 딱 하나입니다. 많이 만나야 최소한 데리고 올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한두 명 만나고 거절받았다고 역시 안 되는 거네 해버리면요. 그걸로 끝인 겁니다. 그런데 확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이 100명을 만나면 한 명 안 오겠습니까? 내가 지금 너를 100명째 만났는데 한 명도 안 온단다. 좀 니라도 좀 가도. 친구야, 스폰서가 도저히 안 되면 강아지라도 한 마리 끌고 와서 옆에 앉히란다. 그런 숙모는 겪기 싫다. 한 번만 좀 가주라. 정말 방법은 뭐다? 본인 스스로가 확인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 어떻게? 나가셔서 만나고 설명하고 어떻게든 같이 가보자라고 초대를 하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참 주변에 어떤 사람이 애터미 사업을 가장 잘 하시냐면요. 네. 4가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남을 생각할 줄 모르는 아주 비도덕적인 사람이 사업을 잘해요. 남을 생각 안 하다 보니 어떻게 한다? 보통 안 간다면 그래 미안 괜히 가자고 했지 이라는데 가자고 했는데 안 간다면 왜 안 가는데 하면서 화를 내버려요. 그럼 그 사람 깜짝 놀라서 정신을 잃어버리고 오는 거예요. 그게 제 아내입니다. 그러니 뭐다? 너무 착하게 하면요 그 사람들은 끝까지 안 옵니다. 착하게 이야기하면요 끝까지 안 와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착하게 계속 만나다가 한 명도 파트너 못 만들고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든 그 사람이 미안하게끔 도저히 2-3번 해서 안 할 때는 네가 인가이가 이러면서 그냥 대심하게 지르세요. 해보니까요 사람은 딱 정해져 있어요. 올 사람은 오고 안 올 사람은 안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왕 안 올 거 내 속이라도 시원하게 한 번 지르고 안 데리고 와야지. 그냥 그래 미안 다음에 또 연락할게 다음에 또 연락할게 계속 다음 가다가 결국 뭐 한다? 내가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 제발
착하게 하시려고 그 사람 배려하려고 하지 마세요. 데리고 오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들에게 뭘 해주는 겁니까? 좋은 정보고 좋은 도구고 초이스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끊임없이 착하게만 해요. 어떻게 하시라? 나가서 만나고 정보 주고 무르익었을 때는 안 온다라고 몇 번 하면 몇 번째는 뭐 어떻게 해라? 한번 화를 버럭 내서라도 깜짝 놀라게 해서 아, 다음에 안 가면 큰일 나겠구나 라는 경각심을 심어주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하셔라? 많이 데리고 오셔라. 자, 그것이 애터미 사업으로 성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마음껏 도전하고 마음껏 좌절하십시오. 그래야 또 다음을 기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도전을 안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예요. 안 된다고 내가 미리 판단하고, 그리고 하면 힘드니까. 딱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목표를 안 가지고 도전을 안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장하려면 어쩔 수 없이 아파요. 애기들 나중에 클 때 무릎 아프다라고 하잖아요. 왜 무릎 아플까요? 크려고요. 크려고 아픈 겁니다. 그러니 애터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힘들 때 있습니다. 그 힘듦을요, 이겨내세요. 이겨내면요, 그 다음이 있고 내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저는요, 크라운 마스터를 3수 만에 도전을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처음 코로나가 오기 전에 시작한다 했을 때 이도구 임페리얼이 제보고 아직 조직을 더 키우재요.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제 조직이 약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많이 쌓아서 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안 했습니다. 다음 해 또 이도구 임페리얼한테 단장을 도전해 보겠습니다 했더니 조금만 더 키우자 하더라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와서 힘든 이 상황에 이번에는 꼭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도구 임페리얼이 그래 가봐라 이러더라고요. 진짜 열받았어요. 제 그 이야기 듣고. 왜 열받았는 줄 아세요? 재작년에 가져간 계보도나 작년에 가져간 계보도나 올해 가져온 계보도나 똑같았어요. 복사해서 가져갔어요. 그런데 재작년에는 뭐 했습니까? 좀 더 키우자 해놓고 이번에는 가라는 거예요. 결국 뭐가 문제냐? 내 마음가짐이 문제라는 것을 이도구 총단장님이 3년을 걸려서 저를 연단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힘든 조직이었지만 도전을 하게 되었고, 제가 하는 목표를 어떻게 파트너들에게 외치기 시작했어요. 6월 달에 크라운 마스터 간다라고 외치고 시작을 했습니다. 324명의 판매사가 있어야 되겠는데 324명은커녕 108명의 판매사밖에 없더라고요. 결국은 저는 잘해봤자 총장 정도 그림 그리면 딱 맞는 조직인데 뭘 노리고 있었다? 크라운을 3배나 되는 크라운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목표가 서다 보니까 어떻게? 일단 진행해보자면서 만나고 미팅하고 해보자고 이야기하고 만나고 미팅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저도 힘든데 제 파트너들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우는 파트너 이거 가야 되는 거 맞습니까? 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누구를 위한 직급입니까? 그리고 아직도 너무나도 많이 남아있는 판매사들 빈틈을 보니까 진짜 이거 가야 되는 거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더라고요. 주변에서는 일단 다음에 도전합시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오고, 저보다도 더 공격적인 제안에는 이렇게까지 해서 가야 되겠냐라고 이야기도 하고. 자, 일단은 알겠다. 포기할 땐 포기하더라도 하는 데까지 일단 해보고 도저히 안 되면 멈출게 하고, 그래도 끊임없이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324명 중에 어느덧 200명이 넘게 판매사를 가는 파트너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때 저는 포기를 해야 될까요? 못 먹어도 고를 해야 될까요? 못 먹어도 고예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좌절해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제 목표였고 제가 움직이면서 달려갔지만 정말 포기하려고도 수십 번 수백 번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계속 만나다 보니까 어떻게 한 명씩 한 명씩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뭐가 되느냐? 목표는 누가 세웠습니까? 내가 세웠어요. 그런데 나중에 내가 포기하려고 하더라도 300명 중에 200명이 넘게 판매사 명단이 다 작성되니까 이거는 뭐가 됩니까? 못 먹어도 고운 겁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목표는 내가 정했지만 결국 목표가 내 목을 잡고 끌고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목표를 잡고 내가 움직여 보다 보면요, 답은 딱 두 가지로 나옵니다. 실패냐 성공이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왕 애터미 사업을 할 거면요, 목표를 가지고 실패하더라도 아무도 뭐라 안 합니다. 저 2024년 12월에 임페리얼 도전합니다. 그런데 2025년 1월 달에 크라운 마스터로 이 자리에 설 수도 있어요. 아무도 저 뭐라 안 할 거예요. 맞잖아요. 누가 뭐라 합니까? 내 목표 잡고 내가 말하고 뛴다라는데. 그러니 손해볼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애터미 사업을 하는 동안은 제발 이 세 번째 무조건 목표를 가지고 실패를 하든지 성공을 하든지 뭐 하셔라? 도전을 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애터미 사업에서 빠르게 올라가는 가장 또 빠른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또 외칩니다. 되든지 안 되든지까지 어떻게? 2024년 12월 임페리얼 간다라고. 여러분들도 아무도 욕하지 않을 테니까 어떻게 해라? 자신 있게 외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애터미란 도구는요, 꼭 잡고 가셔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요, 저도 해봤고요, 저희 처형도 해냈고요, 그리고 저와 함께한 많은 파트너들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프로모션 3억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다? 없고 뭐만 남아있다? 후원수당, 즉 시스템 소득만 남아있어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야 될 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애터미 사업을 하든지 안 하든지는 여러분이 판단을 하시되 우리의 소득의 상황은 어떻게 가셔야 된다? 시스템적인 소득이 올라와야 돼요. 저는 제 파트너 중에 가장 부자이신 분이 홍콩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은요, 삼성전자 우선주와 포스코를 가지고 월 1,0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본인의 부동산으로 월 1,0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들어옵니다. 속으로 그걸 생각하고 계시죠? 아, 진짜 부럽다. 자, 왜 그런 부러운 걸 아시면서도 여러분들은 안 하세요? 애터미 사업으로 애터미 사업이 성공할 수밖에 없고, 왜 애터미 사업을 하라는 이유는요, 이 두 가지 그림으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애터미 사업 가장 안 하는 이유, 저것 때문에 안 해요. 피라미드라고. 그런데 세상 살면서 여러분 안 느껴지십니까? 네트워크 피라미드 맞아요. 근데 우리 삶의 모든 게 피라미드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중 가장 강력한 피라미드가 뭔지 아세요? 회사예요, 회사. 회사 제일 꼭대기에 오너가 있고, 그 다음 밑으로 쭉쭉쭉 내려와서 대리사원들이 있잖아요. 가장 많이 포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일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대리사원들 제일 열심히 합니다. 그에 비하면 어떻게? 오너들은 자신의 지분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 아까 제 파트너 중에 주식으로 배당금 받아 먹듯이 그렇게 편하게 일하면서 가장 많은 걸 가져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고 가장 많은 돈을 가져오는 이유가 이 부분입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그 사람은요, 휴대폰 못 만들어요. 그 사람은 반도체 못 만듭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의 가장 많은 지분을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기는 못 만들지만 쭉 밑으로의 모든 사람들에게 뭘 줘서? 월급이란 걸 줘서 그 사람의 능력을 어떻게 해왔다? 자기 걸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결국 자기가 못하는 걸 누가 해준 겁니까? 남이 해준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체인점입니다. 우리 백종원 아시죠? 백종원 잘 나갈까요? 못 나갈까요? 잘 나가요. 돈도 잘 벌고요. 근데 참 또 웃깁니다. 똑같이 자영업하면서 요리하는 통닭집 사장님은 팔이 아파요. 백종원은 방송만 하면서 계속 돈이 들어오고요. 이거 왜 그럴까요? 이거 왜 그럴까요? 자, 백종원은 뭐다? 본인의 레시피를 주변에 전달해서 체인점화 시키면서 뭘 하고 있다? 계속해서 로열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받고 있는 거. 지가 노력해서? 아니요. 누가? 체인점 사장님이 열심히 칼질한 걸 그 지분의 몇 퍼센트를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거 두 가지 이야기 들어보셨으면 뭘 느끼셔야 되느냐? 내가 내 몸으로 일해서 투자한 돈은 결국은 뭐다? 프로모션과 똑같은 겁니다. 내가 일하지 않으면 그 돈이 들어오지 않는, 또 들어오면 사라져버리고 마는 그런 돈이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에게 애터미를 꼭 도구로 가져가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애터미는요, 적어도 여러분들에게 부자가 될 수 있는 프로모션이 아닌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시스템 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 적어도 기반은 마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기반은 뭐다? 애터미의 무한단계 글로벌 원마케팅에 의해서 내가 회원가입한 것도 누구 거? 내 거. 나의 지인이 회원가입한 것도 누구 거? 내 거. 내 모르는 사람이 회원가입한 거? 누구 거? 내 거. 쭉쭉 내려가다가 공유가 나와서 공유가 좌우로 박보검이 하고 장동건이 가입시킨 거 누구 거? 내 거. 이게 애터미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애터미란 도구를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에는 꼭 좀 가져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재용은 돈 줘서 남의 능력 뺏어 먹는 거는 괜찮은 거고, 우리가 그렇게 발 움직여서 소비자를 만들고 사업자를 만든 사람 거 가져오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은 원리잖아요. 그렇게 저는 그렇기에 그 원리를 가지고 있는,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 소득을 만들 수 있는 원리를 가진 적어도 애터미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것이 앞으로의 미래고 내용입니다. 제가 쓴 칼럼 아닙니다. 어느 날 칼럼을 보다가 정말 괜찮은 문구가 있어서 이렇게 캡처해 왔습니다. 자, 보시면요, 5차 산업의 시대가 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에 동의하시는가요? 동의 안 하시는가요? 다 동의해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여러분들 완벽하게 스스로 체험했고 몸으로 알고 있습니다. 5차 산업의 시대가 옵니다. 그렇게 또 뭔가의 산업의 변화가 왔을 때 나도 변해야 생존하지, 내가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버린다? 도태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저문은 제조업, 주춤하는 서비스업, 그리고 부상하는 네트워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도 좀 찝찝한지 퀘스천 마크를 붙이고는 있어요. 그러면서 밑에 뭐라고 썼느냐? 특정 정보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보다는 각 가치를 연결하는 네트워커, 플랫폼이 힘을 지는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보시면요, 플랫폼을 가진 업체들이 전부 다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한국능률협회에서 그 플랫폼이 과연 그러면 뭐냐? 라면서 정의를 내려줍니다. 뭐라고 정의를 내려주냐면요, 사업자가 구축한
네트워크 소비자가 내가 나가서 내가 확신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해서 나가서 만나고 미팅하고 초대한 소비자와 사업자들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갖지 않고 태국에 있던 멕시코에 있던 시차에 아무 제한을 하지 않고 자기들이 필요할 때 어떻게 사서 쓰는, 즉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의 형태를 뜻한다. 즉 뭐와 너무나 사업 방식이 비슷하다? 애터미와 너무나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이거 외에 여러분들이 능력이 된다라면 플랫폼 비즈니스를 만들고 다시 영업하셔서 사람들에게 알리셔서 하는 방법 하셔도 돼요. 그런데 적어도 애터미는 뭘 갖춰놨습니까? 시스템을 완전히 갖춰놨어요. 내가 만들면요, 가게부터 인테리어 비용 그리고 재고 쌓아놓는 것까지 전부 누구 돈으로 다 해야 됩니까? 내 돈으로 다 해야 되는데 적어도 애터미에 뭐 해놨다? 그런 투자 하나도 할 거 없이 내 부지런한 다리와 부지런한 입만 그리고 내 가슴에 있는 확신만 가지고 진행하시면요, 어떻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라는 겁니다. 정말 저 같은 서민에게 꿈같이 찾아온 게 이 애터미였고, 저같이 평범한 사람도 이렇게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 애터미의 가장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변하는 시대에 제발 네트워크라고 다단계라고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요, 이 애터미란 도구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직접 스스로 제대로 알아보셔서 이 도구를 잡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스스로가 확신을 갖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확신은 어디서 가져라? 다음 주 석세스 아카데미에, 그리고 혼자가 아닌 뭘 먹이서라도, 수면제를 먹이서라도 같이 양손에 잡고 들쳐 메고 그렇게 가셔서 여러분들 모두가 성공하시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